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제 오랜 환자 김영수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입니다. 73세, 평생 아침을 거르고 살았습니다. 바빠서 아침은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워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의사로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아침을 거른 후 갑자기 쓰러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병원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아침에 딱 3가지 음식만 드셔도 약값이 반으로 줄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50년 의사 생활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비밀입니다. 이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사시면 여러분의 건강은 매일 조금씩 나빠집니다. 마치 천천히 구멍이 나는 타이어처럼 언젠가는 터질 겁니다.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아침마다 늘 뜨거운 된장국에 밥을 말아 드셨대요. 갑자기 위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침에 빈속에 뜨거운 국물을 드는 건 위험합니다. 겨울철 차가운 유리컵에는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위벽이 손상됩니다. 우리 동네 이종철 할아버지는 평생 아침을 거르고 살았습니다. 76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내려 내 혈관이 약해집니다. 서울 큰 병원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60세 이상은 뇌졸중 위험이 36% 높습니다. 36% 숫자, 정말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셋 중 한 명이 더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계속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래 살고 병원비 적게 쓰는 비결을 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파트 김영희 할머니는 아침을 거르고 살았습니다. 매년 병원비로 300만 원을 썼습니다. 제 드린 방법으로 아침 식사를 바꾸고 나서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그 돈으로 손자 학원비를 보태신다고 기뻐하십니다. 아침을 걸으면 위에서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위산이 위벽을 녹입니다. 그러다 위염이 생깁니다. 위염이 심해지면 위에서 피가 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 제가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준 건강한 아침 식사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을 따르시면 병원비를 아끼고 약을 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김만식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20년간 위장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법을 바꾸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위장약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을 더 주신다고 좋아하십니다. 아, 우리 위는 어떤 상태일까요? 밤새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곰과 같습니다. 이런 위에 갑자기 뜨거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넣으면 이가 놀랍니다. 위벽이 상처를 입습니다. 잠시만 더 제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조언은 91세 제가 약 하나 없이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대부분이 아침에 뜨거운 국에 밥을 말아 드십니다. 김치나 매운 젓갈도 함께 드십니다. 이런 식사가 위험한 이유를 아시나요? 빈속에 갑자기 너무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을 넣으면 위벽이 다칩니다. 마치 나무에 개송못을 박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위가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의사들이 함께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노인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와 치매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침을 걸으면 뇌에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치매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와서 오랜 습관을 어떻게 바꾸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평생 먹던 방식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 환자들 수천 명이 이미 효과를 받았습니다. 아침 식사의 핵심은 부드럽게 시작하기입니다. 밤새 쉬었던 위에 갑자기 부담을 주지 마세요. 처음에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 박영수 할아버지는 76세의 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아침에 뜨거운 만두를 드셨죠. 제 조언대로 아침 식단을 바꾸셨다. 3개월 만에 위장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85세인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건강 비결을 물어볼 정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위장 질환 치료비가 매년 15% 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잘못된 아침 식습관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돈이 병원비로 새 나가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꿔보세요. 이제 아침에 꼭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권해온 것들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약국과 병원에 덜 가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먹어야 할 첫 번째 최고의 음식은 바로 물입니다. 물이요?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많은 물을 잃습니다. 숨 쉴 때, 땀으로, 소변으로 계속 물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이미 약간 목마른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빈속에 좋지 않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물로 갑자기 세수하면 얼굴이 얼얼한 것처럼 위도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진찰하며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손등에 올려놓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물이 좋습니다. 이 온도의 물은 위에 자극을 주지 않고 몸속 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16%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의사들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밤새 약간 마른 상태가 된 몸에 물을 보충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16% 더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기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실 겁니다. 우리 아파트 이순자 할머니. 83세인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대요. 한 달쯤 지나자 화장실 가는 것이 훨씬 편해졌네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아침에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장기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머리가 좋아지셨답니다. 물이 우리 몸에 주는 좋은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시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에너지가 생깁니다. 또 장이 움직이는 것을 도와 변비를 막아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 영양분과 산소가 뇌를 포함한 온몸에 잘 전달됩니다. 몸속 나쁜 물질들이 잘 빠져나가고 관절액이 보충되어 아침에 뻣뻣한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아침 물 마시기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옆에 물 한 컵을 준비해두세요. 밤새 실온이 된 물은 아침에 마시기 좋은 온도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종이컵 1.5개 정도의 물을 5에서 10분 정도 마셔보세요.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물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좋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에 좋지 않으니 조심하세요. 부산에 사는 이정숙 할머니, 78세인 할머니는 아침 마시기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20년간 고생하던 만성 변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화장실에 편하게 다녀오신다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건강에 가져올 변화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심장 건강에 특히 좋으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루에 견과류 한 줌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20% 낮습니다. 이것은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30년 넘게 12만 명을 지켜본 결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견과류 한 줌으로 심장병 위험이 20% 줄어든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에게 아침 견과류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우리 몸은 영양소를 사용하고 아침에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이때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항산화 물질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심혈관 질환 치료비가 연간 약 3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아침에 견과류 한 줌만 먹어도 이런 엄청난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게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아몬드가 아침 공복에 먹기 가장 좋습니다. 아몬드에는 좋은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E,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장 건강을 좋게 합니다. 마치 혈관을 청소하는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의대 연구에 따르면 6주간 매일 아침 아몬드 한 줌, 약 2알을 먹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13%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성지방도 15% 줄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그냥 아몬드만 먹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약국에서 비싼 약을 사 먹는 것보다 매일 아침 아몬드 한 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견과류는 자연에서 온 완벽한 영양 꾸러미입니다. 자연의 선물이죠. 우리 동네 박철수 할아버지, 68세인 할아버지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 때문에 근육통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 전 아몬드를 권했습니다. 반신반의 하셨지만 6개월간 꾸준히 드셨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좋아져서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됐답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고지혈증 약 복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약값만 약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견과류 섭취로 이런 약값을 줄일 수 있다면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큰 이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지갑도 건강도 모두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견과류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이 적당합니다. 약 30g 정도이지요. 아몬드가 가장 좋지만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넛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견과류를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맛도 더 다양하고 영양소도 더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 약 15에서 20분 후에 견과류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잘 씹을수록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입안에서 오래 씹을수록 몸에 더 좋아요. 소금이나 설탕, 기름에 절인 견과류는 피하세요.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가 가장 좋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가 최고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페인 의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견과류를 먹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뇌 기능이 더 활발하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MRI 검사 결과 견과류를 먹은 그룹은 기억력과 관련된 뇌 부분의 활성도가 60%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견과류가 머리도 좋게 만든다니 정말 놀랍죠? 견과류를 매일 먹기 지루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요구르트나 오트밀에 견과류를 잘게 부어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또는 갈아서 견과류 버터를 만들어 통밀빵에 얇게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샐러드 위에 뿌려 드시면 씹는 재미와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갈아서 견과류 우유를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음료가 됩니다. 다만 약한 분들은 견과류를 잘게 갈거나 부수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각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보세요. 경기도에 사는 김영호 할아버지, 82세인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아몬드와 호두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견과류를 먹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요즘은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손주들과 바둑을 두며 즐겁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3번째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잘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드디어 3번째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요?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공복에 먹기 가장 좋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C, K,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이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위장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3가지 음식의 조합법까지 알려드리면 여러분의 건강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50년간 수천 명의 위장병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침에 생 양배추를 먹으면 이상 과다로 인한 위장 문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치 위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사는 장영수 할머니, 75세인 할머니는 30년간 위산과다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위장약을 드셨죠. 제가 권해드린 대로 아침에 양배추 작은 한 줌을 생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위장 증상이 크게 줄었고 3개월 후에는 위장약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약국에 안 가니 그 돈으로 손녀에게 용돈을 더 주신다고 기뻐하십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양배추를 먹으면 위장 내 유해균이 22% 감소하고 유익균이 15%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위장 속 정원에 좋은 꽃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양배추는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아침에만 먹으라는 법은 없지만 특히 아침 공복에 먹을 때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양배추가 뇌 건강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안토시아닌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머리도 좋아지고 이장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식품이라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아침에 양배추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생 양배추 2-3장, 손바닥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가스가 차서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잘게 썰어서 천천히 잘 씹어 드세요. 씹을수록 양배추 속 좋은 성분이 더 잘 나옵니다.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약간만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살짝만 데치세요.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15에서 20분 후에 견과류를 드시고 나서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양배추 활용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 당근, 사과를 함께 잘게 썰어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입맛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양배추, 바나나, 사과를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씹기 힘드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양배추 잎에 약간의 현미밥과 채소를 넣어 말아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작은 선물 포장처럼 재미도 있고 맛도 있습니다.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양배추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전라남도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 79세께서는 아침마다 양배추 샐러드를 먹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20년간 시달려온 만성변비와 소화불량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양배추를 안 먹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동네 댄스 교실에도 다니시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꼭 먹어야 할 3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뜨거운 국물은 피하세요. 밤새 빈속에 갑자기 뜨거운 국물을 넣으면 위벽이 손상됩니다. 특히 매운 찌개나 라면은 더 위험합니다. 마치 겨울에 얼어있는 유리창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가 깨지듯 위벽이 손상됩니다. 둘째,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매운 김치, 젓갈, 고추장 등은 빈속에 자극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이산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켜 위벽을 자극합니다. 특히 아침 첫 음식으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도 피하세요. 아이스 커피나 찬 우유는 위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밤새 따뜻하게 있던 위에 갑자기 차가운 음식을 넣으면 위장이 수축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넷째, 단 음식은 피하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 과자, 시리얼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내립니다. 이로 인해 오전 중에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단 음식은 이산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아침 식사 습관을 위한 제 조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15에서 20분 후에 견과류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그 다음 양배추나 다른 채소를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조리해서 드세요. 이렇게 순서를 지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는 특히 더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입 먹고 20번 정도 씹으면 좋습니다. 음식을 잘 씹을수록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이에 부담도 덜 줍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으면 몸의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는 대사와 호르몬 분비를 안정시키고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시계가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듯 우리 몸도 규칙적인 식사 시간에 맞춰 최적의 상태로 작동합니다.